네, 오늘 알아야 될 뉴스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의 유익한 뉴스들은 어떤 걸까요?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1월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시행이 됐죠.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영상 2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네,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해당 채널들은 일베와 유튜브에서 국내 정치와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광주 반란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폭동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다.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진압을 잘했다라면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에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깝고 네. 마음 아픈 말들이 여전하네요. 이 선처 없이 정말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을 모독 왜곡하는 현장 행사의 수나 그 참여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처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학문 연구라든지 예술적 표현이나 시사 보도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그 경주 위덕대학교의 교수 그리고 5.18 당시 계엄군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대구 매일신문 만평을 고발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도를 넘어선 왜곡과 조롱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시자가 밝혀지면 선처 없이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노태우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씨가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항의를 받으며 공연장을 떠났습니다. 네, 항의 내용이 어떤 거였을까요? 네, 노재헌 씨가 우선 어제 저녁 7시에 연극 애꾸는 광대를 관람했습니다. 이 연극은 주인공 이지연 씨가 광주 항쟁에 참여했다가 한쪽 눈을 잃은 그 자전적인 내용이 담긴 연극인데요. 연극이 끝나고 이지연 씨가 노재헌 씨를 무대에 올려서 그 관람 소감을 들으려 하자 관람객들이 거센 항의를 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이제 발단이 된 건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를 하셨을까요? 네, 노 씨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과를 했을 뿐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아버지의 책 노태우 회고록을 수정하지도 않았고 또 5.18 관련 자료 공개 등 진상 규명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몇 번 와서 무릎 꿇었다고 해서 학살 책임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객들은 큰 소리로 꼬집었습니다. 네, 노재현 씨는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고 하죠? 네, 노 씨는 본의 아니게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그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5.18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게 아마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재헌 씨가 관객들의 외침을 흘리지 않고 정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먼저 먹어봤다는 그 소비자의 평, 주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법원이 가짜 리뷰를 작성한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니 가짜 어플 했다고 리플했다고. 네네. 예, 세상에 그거 리뷰를 했다고 10개월을 실형을 했어요? 좀 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도 가짜 리뷰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예상 외로 센 판결이라고 이례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 배달앱에서 리뷰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가짜 리뷰들이 대다수 선량한 음식점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실형을 받을 정도면 가짜 리뷰를 정말 많이 작성을 한 것 같은데 네. 구속된 A 씨가 가짜 리뷰를 얼마나 작성한 건가요? 네, 지난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무려 3만 5천 개의 가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들로부터는 리뷰 100건당 약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억대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가짜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리뷰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달앱 회사들은 가짜 리뷰를 거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영리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가짜 리뷰를 올릴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짜 리뷰를 3만 5천 개를 달았으면 네. 예, 센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익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